1교시엔 거리를 그었어요. 거리. 두 번째, 이것도 완전히 한 암기하는 부분입니다. 내분점과 외분점. 내분점과 외분점을 볼 건데, 자. 내분점과 외분점을 배울 텐데 내분점이 뭐고 외분점이 뭔지만을 일단 우리가 알아보자고. 자, 여기에 1이 있어. 여기에 5가 있어. A점과 B점이 있는데, 자, 여기 정 가운데에 있는 점, 우린 얘를 중점이라고 불러주잖아. 그치? 중점. 중점은 어떻게 구했지 이제까지? 평균으로 구하면 돼. 딱 가운데니까. 그런데 이 중점은 A부터 거리하고 B까지 거리가 몇 대 몇이야? 1대 1이겠지. 바로 M이라는 점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1대 1, A하고 B를 1대 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안에서 잘 넣어가지고 분할하는 점입니다. 라는 의미야. 안에서. 그렇다면 자, 여기 3이고요. 여기에 2가 있어. A부터 2까지 거리는 얼마야? 1이야. B부터 2까지의 거리는 얼마야? 자, 3이지. 그럼 이 거리의 B가 1대 3이 된단 말이야. 1대 3. 그치? 자, 이 P점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A, B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두 점 사이에 있어가지고 가운데서 몇 대 몇의 거리비를 가지고 있느냐, 얘를 가지고 내분점이라고 불러. 거리가 1대 3이니까 1대 3으로 내분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거리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야. A로부터 거리가 1이고 B로부터 거리가 3이야. 근데 감각적으로 A로부터 거리가 1이고 B로부터 거리가 3이면 A 쪽에 좀 더 가까운 점이겠구나. 근데 두 점 사이에 있겠구나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 외분점에 대해서 보자. A가 0이야. 그리고 B가 2라고 보자. 자, 여기에 4라는 점이 있어. P라고 할게. 자, 이 점은 A로부터 거리가 4고 B로부터 거리가 2니까 거리 B만 따지면 몇 대 몇이야? 2대 1이 되겠지. 근데 P는 AB의 바깥쪽에 있잖아. 그래서 P를 뭐라고 부르냐면 A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바깥에서 분할하는 점입니다. 라는 말을 써가지고 외분점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바깥쪽에서의 거리 B를 구하는 게 외분점, 안에서의 거리 B를 구하는 게 내분점이야. 거리 B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4가 있어. 여기 Q라고 하자. 그러면 원점에서 거리가 4칸이고 B로부터 거리가 6칸이야. 몇 대 몇이야? 라고 물어보면 2대 3이지. 자, 그렇다면 Q는 뭐라고 부른다고? A, B를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건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A로부터 거리가 2고 B로부터 거리가 3이구나. 그럼 A한테 좀 더 가깝기 때문에 A의 바깥쪽에 있겠구나 라는 거야. 알겠어? 자, 오케이. 이런 걸 내분점과 외분점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런 내분점과 외분점을 한 방에 구하는 공식을 이제 증명을 하고 외울 거야. 외우는 게 중요해. 첫 번째, 내분점. 내분점에 대해서 공식을 알려드리고, 증명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일단은 안 할 거예요. 오케이. 자, 1번 수직선상에서입니다. 수직선상에서 한꺼번에 가버릴게. 내분점과 외분점. 자, 여기에 A점이 있어. X1이라고 하자. 여기에 B점이 있어. X2라고 하자. 첫 번째 내분점 P라고 하십시다. P는 X인데요, 거리 B가 M 대 N이야. 그럼 P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P는 바로 AP, 점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라는 건데, 뭐 증명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P로부터 A까지 거리에 P로부터 B까지 거리가 M 대 N이에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뭐 X 빼기 X1 대 X2 빼기 X, 지금 여기서 식을 쓰고 있어요. 거리는 M 대 N. 얘를 정리하면 공식이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분점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M 플러스 N분의 MX2 빼기 플러스 NX1 이렇게 나와요. 겁나 복잡하죠. 그래서 얘는 식으로는 뭐 이렇게 됐는데 식으로 풀진 않아요. 그림으로 풉니다. 무슨 말이냐 잘 봐야겠다. 내분점 구하려면 먼저 B를 써요. M 대 N이라는 B를 씁니다. 그리고 좌표를 적습니다. 내분하고 싶은 점 좌표 X1, X2 좌표를 쓰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이렇게 X자형을 줍니다. 그 다음에 내분점은요. 내분점은 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외분점은 빼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내분점은 B의 합분의 M 플러스 N분의 크로스 곱한 거의 합이에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MX1 이렇게 그림으로 외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얘가 복잡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점이 1이고 B점이 5야. 그런데 P점은 A를 1대 4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구하십시오라고 한다면 1대 4 적고 X좌표 좌표 적고 크로스 고배 형태를 취해요. 그 다음에 B의 합분의 크로스 곱한 것에 크로스 곱한 것에 합입니다.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알겠어? 자, 외워서 금방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시죠? 5분의 답은 뭐가 5분의 9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자, 이와 똑같이 해가지고 두 번째 외분점을 구하게 되면 자, A하고 B점이 있는데 A, B점이 있고 X1, X2가 있는데 외분점을 Q라고 할 거야. Q, X 내가 구하고 싶어. 근데 거리 B가 M 대 N이야. 자, 이걸 외분점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외분점 구하는 것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돼요.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공식을 유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외분점은 쉬워요. 내분점을 외우면 외분점은 쉬워집니다. 그냥 빼기로 연결하면 돼요. 더하기를 빼기로 연결하면 돼요. 공식은 똑같아. 그래서 똑같이 이런 그림을 그려두시고 외분점은 B의 빼기분의 크로스 곱의 빼기로 계산하면 된다고. 알겠어? 만약에 여기서 외분점 1대4로 외분하는 점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걸 똑같이 씁니다. 1대4, 2하고 5 여기를 빼기로만 연결시키면 돼요. B의 빼기분의 크로스 곱하기의 빼기다 라고 연결만 시켜주면 되고 얘가 선분상에서의 내분점과 외분점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럼 세 번째 좌표 평면상에서 보십시다. 좌표 평면상이라고 해서 다른 공식이 나와버리면 외우기가 겁나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요. 공식이 똑같습니다. 내분점은 안에 있는 점, 외분점은 바깥에 있는 점이고요. 똑같이 M 대 N Q점도 M 대 A부터 거리와 B부터까지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둘 다 M 대 N이라고 가정하자. 왜 공식이 똑같았냐면 여기 X좌표 X1, Y1, X2, Y2 내가 구하고 싶은 거 X, Y라고 두면 X좌표만 가져오면 X2가 되고 여기가 X가 되는데 이 길이의 B가 똑같이 길이의 B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수직선상에서의 내분점 구하는 것과 똑같은 공식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바로 써버리면 내분점 P는 B의 합분에 X끼리 당연히 따로 구하고 Y끼리 따로 구하는 거야. B의 합분에 MX2 플러스 MX1 이게 X좌표가 되고 B의 합분에 MY2 플러스 NY1 얘가 Y좌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외분점은 더하기가 빼기로만 바뀌는 것 뿐이야. 더하기가 이렇게 빼기로만 바뀌면 되기 때문에 공식이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건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1,5고요. B가 3,5, 5,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보자. 자, 몇 칸이냐면 4칸. No! 자,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려면 이쁘게 마이너스 2, 12라고 해보십시다. 자, P점은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P점이고요. Q점은 1대2로 외분하는 점이 Q점이라고 하자. 그래버리면 잘 봐. 이제 이게 푸는 방법이야. 먼저 B를 씁니다. 1대2라는 B를 써요. 그리고 A좌표를 아래로 씁니다. B좌표를 아래로 써요. 왜 아래로 쓰냐면, 그럼 마지막 X좌표끼리 만나고 Y좌표끼리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아래로 쓰는 거예요. 자, 공식은 똑같아요. B의 합분의 1 플러스 2분의 크로스 X끼리, 크로스 고배합, 마이너스 1 플러스 2, 0이 되겠네. Y좌표 이제 B의 합분의 크로스 고배합이에요. 1 곱하기 11 더하기 2 곱하기 5. X끼리 따로 Y끼리 따로 구하는 내분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외분점은 똑같이 하는데 빼기로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B의 빼기분의 크로스 곱의 빼기가 됩니다. 이게 외분점이에요. 연습하실 거예요. 연습도 해야 돼.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이게 내분점, 외분점이고, 그럼 이제 네 번째. 이미 말했는데, 중점좌표 구하는 거 1대1로 내분하는 거잖아. 1대1로. 그래서 그냥 평균으로 구하시면 돼요. 중점좌표는 평균으로 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구하고 있잖아, 우리가. 자, 그렇다면 이게 다예요. 두 번째 소단원의 개념은 전부 다입니다. 이게 내분점과 외분점 구하기가 두 번째 소단원의 개념 전체가 되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5번과 6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5번, 6번. 5번 뭐 했으면 물어봐. 너희들이 직접 내분점, 외분점을 구해봐야 돼요. 공식으로 그리지 말고 그림을 그려요. 알겠지? 풀고 빨리.
시간인 사람 보세요. 내분점 하는 거. 자, 1대2 B를 적어. 그리고 좌표를 적어. 크로스 곱을 해. 내분점은 내분점은 B의 합분의 1 플러스 2분의 크로스 곱의 합. A. 응? 2대1이세요, 2대1이라고? 네. 왜? 네? 뭔지부터? 그래서 2A 플러스 2 이게 대분점. 공식 그대로. 그 외분점은 어떻게 된다고? 외분점 B를 빼. 2 빼기 1분의 크로스 곱의 빼기 2A 빼기 1이 되겠지. 아 잠깐만 2가 되겠지. 2가 되겠죠. 그죠? 크로스 곱한 것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게 내분점과 일분점이야. 근데 두 개 거리 구하라잖아. 두 개 거리 어떻게 구해? 절대값을 뺀다. 절대값을 뺀다. 그래서 절대값에서 2A 빼기 2에서 뺄 거야. 3분의 2A 플러스 1. 그랬더니 거리가 4다. 정리하면 절대값 3분의 4A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4가 4다. 절대값이 4가 되고 싶으면 절대값 안에가 4거나 마이너스 4다. 그치? 그리고 3을 곱해버리면 4A 마이너스 3 12또는 3 곱했죠? 마이너스 12가 된다. 얼마냐? A 4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되더라. 그래서 양수를 보는 거야. 공식 간단하다고요. 오케이? 외분점 구하는 건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6번 빨리 다시 연습해. 6번은 풀 수 있어야 돼. 숫자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분점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분점 반드시 자기 손으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못 구해버리면 풀 수 있는 문제 없습니다. 3분의 2 적으시고 좌표를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적으시고 크로스 곱하기로 대치하시고 이제 암산 내분점은 B의 합분의 크로스 곱의 합 3 빼기 8 콤마 B의 합분의 크로스 마구 14 이렇게 되네. 간단하게 나오죠. 자, 자면 안 돼요. 자면 죽어요. 뭐로 죽어요? 자, 자면 안 돼. 우리 죽을 수 없어. 자, 보자. 그리고 B의 빼기 분의 외분점은 1분의 크로스 곱의 빼기 3 플러스 8이 되겠죠. 마이너스 3 플러스 8이니까 맞죠? 3 플러스 8 11인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B의 빼기 1분의 Y좌표끼리 마구 빼기 14니까 마구 빼기 14 얼마예요? 마이너스 23인가 자 이렇게 돼요.
내분점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버리고 나서 뭘 구하라고? 중점. 두 개 중점 구하래. 중점은 평균으로 구하면 돼요. 더해서 2로 나누고 더해서 2로 나누면 중점이 구해집니다. 알겠지? 자, 이거는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8번 문제 두 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7번 문제 보세요. 7번 A점이 있어요. 그리고 B점이 있어요. 6,-2에 대해서 성분 AB를 1대 1-A로 내분하는 점이 1사분면에 있대요. 이 문제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데, 자, 1사분면에 점이 있어야 돼요. 그에 대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1사분면에 두 개의 점이 있어야 돼요. 한 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 양수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쉽거든요. 진짜 많이 틀려요, 고등학생들. 그냥 양수인 거야. 그럼 그 점을 구해야지. 선생님, 이렇게 문자로 나왔는데요. 신경 쓰지 마. 그대로 구해. 자, A좌표 적고 B 있으니까 B좌표 적어요. 크로스 형태 취해요. B의 합은 1이 돼버리잖아.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내분점을 구하시게 되면 내분점은 B의 합분의 1분의 크로스 곱의 합입니다. 그래서 6 마 3 뿔 3에 콤마 B의 합분의 1분의 크로스 곱의 합이에요. 마이너스 2 플러스 5 빼기 5A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이게 내분점이에요. 정리하면 3A 뿔 3 그리고 마이너스 5A 뿔 3 여기까지 적어놓고 포기한다니까? 이 점이 일사분면에 있고 싶은 거야.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가 5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되겠지.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일사분면이니까 양수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게 다예요. 자, 일단 우리는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8번 문제, 8번 하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알고 있는 무게중심 뒤쪽에 있는 자가 여기 있어버리네. 자, 중점 어떻게 구한다? 평균으로 구한다. 자, 무게중심점 어떻게 구할까요? 자, 외우세요. 평균으로 구한다. 똑같아요. 점 가운데를 이제 얘기하는 점이기 때문에 평균들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점이 x1, y1, B점이 x2, y2, C점이 x3, y3 무게중심점 구하십시오라고 하면 무게중심은 평균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x3의 평균 3분의 y1 더하기 y2 플러스 y3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얘를 증명하는 방법만 보여주고 증명 안 할 거예요. 자, 무게중심의 성질이 뭐냐면 무게중심점은 이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합니까? 몇 대 몇으로 내분해요? 2대 1로 내분하잖아요. 여기 A점, B점, C점이거든. 그래서 x1, y1과 이 점은 뭐냐면 BC의 중점이잖아요. BC의 중점. 그래서 2분의 x2 플러스 x3와 2분의 y2 플러스 y3 평균으로 구하는 거지. 두 개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구하면 얘가 나와요.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근데 증명이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알려줘봤자 지금 공식 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치? 그래서 평균으로 구하시는 거고요. 그럼 8번 문제를 풀어봐. 공식도 외울게요. 굉장히 쉽습니다. 8번 문제. 무게중심자는 평균으로 구합니다. 3개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돼요. X좌표와 Y좌표를 따로따로 평균 구하시면 돼요.
됐죠? 단순히 연립 방식 두 개 풀어버리면 되죠? 그렇지? 호흡이 됐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연립 방식 두 개 풀어버리면 되고요. 외우면 되기 때문에 쉬워요. 이 단어는. 전자들은 느낌이 좀 많이 쉬울 거예요. 자, 이제 다음 개념. 개념은 딱 이 시간 나가는 데까지만 나가고요. 한 단원 다 끝내고 뉴스를 다 내주면 습할 거잖아. 솔직히 끝낼 수 있어요.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시간은요.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한 단원을 다 숙제를 내줄 수 있거든요. 약간 고민하고 있어요. 자, 고민하고 있어요. 아, 선생님, 빨리 수학상 지금 빨리 끝내고 빨리 수학학 나가고 싶어요. 라고 하진 않겠죠. 그거는 또. 이런데 태환이가 있어야 돼요. 태환이가. 조용히. 이러거든요. 제 말로는. 자, 태환 씨 어디에? 뉴욕. 뉴욕. 21도가. 아메리카를 이렇게 바깥에 20일 동안 뉴욕 갔어요.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개념 부분 자칭을 뺄 거예요. 자, 여기 다시 뭐 다른 개념은 없고요. 야, 너희 외워야 되는 것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파퍼스의 중선 연결 정리라고 있어요. 중선 연결 정리라고 있는데 공식에 특히 공식에 정리가 붙은 공식 뭐가 있죠? 피타고라스.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죠. 즉 너무 당연하게 써야 되는 공식들은 정리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이 파퍼스의 중선연결 정리도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냥 너무나 당연히 쓰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중선이 뭡니까? 중선. 중선이 뭡니까? 중선을 뭘 보고 중선이라고 그래?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게의 중심점은 중선들의 교점이잖아요. 중선들의 교점. 여기가 A, B, C가 있다면 M이라고 한다면 자, 이걸 중선이라고 불러주는데 중선 공식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는 거야. 정답을 못한다는 얘기는 공부를 안 한 겁니다. 뭐 이해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의 A, B 제곱 플러스 AC 제곱은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 곱하기 2예요. 자,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A, 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M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중요한 공식이에요. 왜 이게 뭐가 어려워? 자, 외우셔야 됩니다. 증명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이 도형을 증명할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좌표 평면에 올려놓고 증명합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주냐면 해석기하라고 불러주거든요. 해석기하를 이용해서 이렇게 도형들의 좌표를 잡아가지고 AM제곱을 구하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거든요. 그치? AB가 아니라, 다시. AB제곱 A, B하고 0, 마스의 거리에 제곱해버리면 루트가 없어지겠지. 제곱시켜버리니까. X끼리 빼서 제곱, A의 제곱 플러스 Y끼리 빼서 제곱.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A, B의 제곱입니다. AC 제곱은요, 더하기 AC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돼요. 이게 AC의 제곱이에요. 루트가 없어진 거예요. A, B하고 C, 여기 거리를 구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정리하면 두 개씩 나타나요. 2A제곱, B제곱, C제곱 두 개씩 나타나요. 이게 좌변이에요. 우변은 두 배의 AM의 제곱은요. M이 0,0이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요. BM의 제곱. 이 길이가 C가 되기 때문에 C의 제곱이 돼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합니다. 훨씬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중학교 때는 도형으로 막 증명했는데 어렵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는 좌표 평면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좌표화시켜서 증명해버리면 쉽게 끝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해.
정답표 부분은 공식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주로 이 파포스의 중선 연결 정리는 어디서 많이 사용되겠어요? 중선이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무게중심에서. 그래서 무게중심에서 많이 물어보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바로 가볼까? 문제 12번 어느 쪽에 가봐? 문제 12번. 자, 보시면 무게중심점이 있어요. 중점을 연결한 무게중심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8이야. 여기가 루트 26이야. 여기가 3이야. GM 있어. 이럴 때 GM의 길이를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잘 봐요. 커다란 삼각형에서 바로 이것이 중선이야. 그럼 얘를 내가 x라고 잡은다면 공식에 의해서 88에 64 더하기 루트 26의 제곱은 2배의 x의 제곱 플러스 339가 되기 때문에 결국 얼마니? 80, 90, 45 x의 제곱은 36 x는 6이 나와요. 이렇게 중선은 이렇게 구합니다. x가 6이 나오면 gm은 뭐가 되겠어요? 2대 1로 내분하니까 2가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위에는 2배, 밑에 거는 그냥 마찬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무게중심과 연관된 문제에서 파포스의 중선 연결 정리를 많이 쓰는데 워낙 문제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려요. 중선 연결 정리는.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잊어버리고 저런 걸 배웠어요. 뭐 이따구로 얘기를 합니다. 진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 이게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중선 연결 정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달달달 외우셔야 되는데 솔직히 그3까지 쓸 일이 별로 많진 않아요. 이에 관련된 문제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중요한 공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외신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외신구해라. 주민들은 최근에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외신은 무엇입니까? 무엇의 중심?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죠.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걔를 외심이라고 부르는데 외심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로 문제를 푸는다. 찢어져. 외심을 오라고 하면 A, B 점들 목소리가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자, 이렇게 돼서 O의 길이와 OB 길이와 OC 길이가 같아요. 이걸로 푸는 게 외심 좌표 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10번에 있어요. 10번. 그래서 A가 현재 8,4, B가 3,1, C가 6,8인데요. 외심 좌표를 구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x, y라고 둘래요. 오케이? x, y라고 둔 다음에 이렇게 식을 생각하고요. 겁나 복잡한데 해야 돼요. OA 거리 구하는데 루트를 포함하고 있잖아. 근데 아까 말했지. 거리 구할 때 거리가 서로 같다라고 나와버리면 제곱을 시켜버린다고. 왜? 루트를 안 쓰려고. 루트의 x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끼리 빼서 제곱인데 제곱시켜버리면 루트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편리하게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OA 거리 어떻게 구한다? 두 점 사이 거리 x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끼리 빼서 제곱. x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끼리 빼서 제곱. 이게 바로 OA 길이 구하는 공식이고요. 같다. OB 길이 구하십시다. x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끼리 빼서 제곱. 루트 안 쓸 이유 알고 있죠? 제곱시켰으니까 루트 다 없애버린 거야. 세 번째, OC 길이 x-6의 제곱 플러스 y-8의 제곱이고요. 세 개 연립할 때 복잡하지만 따로따로 두 개씩 하는 거잖아. 근데 그나마 쉬운 게 모든 변의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은 다 없어져 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남는 게 뭐가 남느냐?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8y,
8, 8, 64, 4, 46, 80이 남아요. x제곱, y제곱은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플러스 10이 되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6y 플러스 6, 80이니까 6, 80이니까 100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풀었던 이 더러운 연립 방정식을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1번에서는 13x를 수정해요. 플러스 10y는 70이 나오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 두 번째에서는 넘어가니까 9x 숫자 몇 개지? 프리스 넘어가니까 제발 18y는 90이 돼요. 근데 앞으로 그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기다가 5를 곱해버리면 5x 플러스 10y는 50이 되고요. 여기에서 기억에서 니은을 빼버리면 8x는 왜 이래요? 2로 맞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6x. 여기? 그렇죠. 빨리 말했지. 10x네요. 여기가 10x. x 플러스 y 플러스 10이 되네요. 이게 연립하면 y는 0이야. x는 10이고 10,0인가 봐요. 10,0야. 이런 식으로 약간 귀찮은 거 받아들여주면 돼요. 외신 같은 거 하는 것도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외신 같은 거 하는 것도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표현식이었어요. 자, 근데 간단합니다.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으면 돼요. 이게 외신좌표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좋은데. 일단 쉬었다가 오늘 숙제는요 135초까지 내줄 거예요. 답은 안 들어가고 있어요. 많지 않아요. 135초까지 안 했잖아요. 활용이 뭐가 있어요? 활용을 해야죠. 문장제도 아닌데. 자, 미리만 할게요. 135초까지가 숙제예요. 적당하죠? 부담 없이 쉬었다가 꺼주세요.